은퇴 시기 전후로는 이런저런 불안과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명목의 돈 지출과 관련해서 배우자와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네요. 노후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생활비 지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보다 10년 이상 빠른 50대 초중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노년기의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나는 다르다면서 굳이 그 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문가들이 꼽은 은퇴 후에 패인되는 지름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회사에 매여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갈 곳도 없고 집에 있자니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안 해본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나 할 거 없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같이 순진한 퇴직자들의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천지입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평생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만 하느라 바깥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 분들은 자기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빨리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언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려면 얼마나 말을 잘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귀가 솔깃한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먼저 그 사업이 성공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제1원칙은 바로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마라,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면 남들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지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날린다면 노후의 삶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젊어서야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하신 경우라도 경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하지 않기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창업 비용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창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잘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 목적과 재무 상태, 창업 집중 여부, 그리고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의 최우선 조건은 창업 비용의 적정성인데요. 큰 성공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안정적인 수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 노후 자금을 창업에 투자할 경우 실패 시 회복이 어려우니 감당할 만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노후에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일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또는 너무 유행을 타는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강점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해도 생기는 게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정말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사업 업종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 가게를 열고 싶으시면 커피 가게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을 차리고 싶으시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그렇게 1, 2년 정도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길 경우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는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질 나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은퇴 노후 자금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인지부조화 등으로 판단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좋은 차, 비싼 옷과 번듯하게 차려진 사무실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욕망의 불을 지핍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불안감을 이용하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2년간 어르신들에게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 건 중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 특징 3가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하는데요. 사업은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평생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합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이 표적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약속한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들은 고객에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업체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겠지요. 결국 돈은 스스로가 관리해야 합니다. 조언은 어때? 그 조언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본인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차가운 단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젊어서든 늙어서 나중에 오든 결국 이 돈의 관리는 자기 자신의 수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4가지 능력 중에는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반드시 배우고 지니셔야 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4번째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이시라면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반을 사신 것뿐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딱히 하고 싶은 취미도 일도 없다 하시면 국가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은퇴 후 남성 중장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 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굴삭기 자격증은 60대, 70대까지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50대 중반이나 후반의 자격증을 따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은퇴 후 취미나 소일거리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에서 80세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저 뒷방 늙은이로 방에서 TV나 보면서 노후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은퇴 이후에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5번째는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절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80년대는 은퇴자의 70%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탁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녀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자녀가 자산은커녕 노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현실인데요.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노후 대비에는 소홀하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쏟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일찍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노후를 딱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젊어서는 상가도 여러 개 가지고 부유하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끼리도 서로 더 가지려고 싸움이 나서 지금은 그 자식들끼리도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 살던 집까지 큰아들 명의로 넘겨줬는데 재산 넘겨받고 나서 부모를 안면몰수 해버리더랍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구박을 받다 봤다. 나중에 아들 딸집 전전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청소일 하시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재산증여뿐만 아니라 자식 사업자금이니 결혼자금이니 하면서 과도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든가 자식 번듯하게 결혼시키려고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 탈탈 털어 자식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이가 60, 70을 먹어도 자식이라고 남들보다 더 챙겨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사업자금 쪼들여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올인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리스크라고 부르는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식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감당하고 부모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계속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을 그어주어야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늙어서는 돈을 꼭 움켜쥐고 계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하면 폐인되기 딱 좋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귀를 닫게 되고 인생 망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드린 리스크를 항상 유의하시고 천천히 노후 준비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30년 이상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은퇴연구소에서는 노후 준비에 OF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F로 시작하는 5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 파이낸스입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역으로 오래 일해서 전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받는 금액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모호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 기간이 짧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금전적인 문제까지 늙어서 해결해야 한다면 더 서글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집 한 채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중요해서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피트니스입니다. 건강하게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인체에서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암치료제가 바로 엔돌핀,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같은 값이라면 저염식 건강식으로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습관이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돈, 배우자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일거리 필드입니다. 소득을 올리는 일거리뿐 아니라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보람차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의미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 3, 40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후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하면서 취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이 필드겠지만 은퇴한 후의 필드는 달라집니다. 파크골프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꼭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야 노후에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 프렌즈입니다. 돈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마음이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펀입니다. 돈도 소일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답시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못 보는 인생을 과연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영화 이상으로 지루하기만 할 것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래 살아도 말씀드린 OF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적막강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꺼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은퇴이기도 하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은퇴 후 30년, 40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후의 5박자, 즉 OF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긴 여정인 만큼 무조건 돈만 보고 무리한 재취업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좋아하는 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모두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다가오는 노후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난 30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개척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노후 30년도 개척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자연의 섭리이고 공평한 시간 법칙입니다. 누구나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를 명심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그게 무엇이 됐든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전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던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50대인데다 부모님 두 분 모두 80대시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희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겁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도 행복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라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이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처럼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죠.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80세가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가 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운전하면 위험하다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살 대학생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폭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80의 남성이 경자동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24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더 높은데도 고령자에게만 위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허둥지둥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해버리고 나면 6년 후에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2.2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하고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즐기시든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제발 드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시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그냥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치에 맞추도록 약을 처방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됩니다.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만 지내게 되는 거죠.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손떼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5번째.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자.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식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되겠죠. 이처럼 80대가 되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입니다. 진료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에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죠.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강화제를 처방합니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깁니다. 또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의 위장을 보호해주는 위장약이 들어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될 때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복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림 등을 방지해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립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우나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어도 됩니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 노후를 방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바란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덜 된 부모가
병원비,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로 도움을 준다면 좋지만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게 요즘 시대라서 도움을 못 받아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 등 갈등의 씨를 남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는 열 자식도 짐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집 마련, 사업자금까지 대주고 손주 키워주기까지 무한 희생하고 나서 노후에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삶은 부모로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쉽게 퍼준 사랑은 자식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퍼주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100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기대하는 대신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3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덤벨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은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입원율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후 행복은 돈이 결정한다고 할 만큼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해지는데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운데요.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현역 시절엔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이 들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고달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가진 노후 자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 노년기의 빈곤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료비와 간병의 부담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한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에 좋은 죽음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90.6%로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부모의 간병은 물론 부양까지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턴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와 견과류를 통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는데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치매 예방 음식으로 으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으면 나의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할 정도의 체력, 혼자 병원 다닐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자식들이 유일한 대인관계가 아닌 이렇게 어울려 외롭지 않게 지낼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외식하고 삼겹살에 소주, 두부에 막걸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면 충분합니다. 100세 시대가 확실한 이 시점에 이 3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덧정을 끊어야 합니다. 관심의 모든 것은 잔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죠. 자식에도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면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목표를 정해놓고 양육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하는 시점 정도로 양육 목표를 정해놓고 그 후에는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과 노후 준비에 매진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가끔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며 안부 전하고 맛있는 밥 한 번씩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님을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효도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받던 부모 세대에게도 효도를 하던 자식 세대에게도 이제 효도는 멍해요 부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인의 요양병원 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 때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하루 세끼 주는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인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과거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일평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죠. 한 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인 노후 대비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